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성유미입니다. 본 행사는 12월 1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가 농경 분야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KGC 인삼공사가 후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인삼 대표단체이자 오늘 기념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 회장 반상배입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에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삼 관계자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념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지와 협력을 보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인삼공사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는 최초로 우리 인삼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왕조실록, 산림경제 등 고문헌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성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효능과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그 이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 협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인삼 산업인들의 하나로 뭉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인삼밭 피해, 코로나로 인한 전국 인삼 축제 취소 및 그에 따른 인삼 소비 감소 등으로 인삼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 및 협회 차원에서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생 인삼 재배에 땀을 쏟고 계시는 인삼 경작인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경작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게 될 인삼문화재 전승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송출하여 인삼이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인삼 산업인 분들 모두가 인삼 홍보 대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 당면에 있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날 모두가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정재숙 문화재청장님께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공포와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은 코로나19 관계로 영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재청장 정재숙입니다.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인삼재배와 약용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삼은 건강을 상징하는 대표 약재인 만큼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님과 한국인삼공사 김재수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서 한국인삼공사에서 우리 인간문화재 200여 분에게 인삼 건강식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고령이 대부분인 인간문화재 분들에게 이 인삼 건강식품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유난히 사나웠던 풍수해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인삼 농가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고초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작지만 큰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삼은 삼국시대부터 뛰어난 품질과 효능으로 이웃나라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우리의 이 뛰어난 인삼 재배 기술로 품질 좋은 인삼을 생산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명실상부한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 이 지정으로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다시 조명하고 그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양한 인삼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현장의 농민분들이 지니고 계신 그런 전통 지식과 생활 관습을 기록해서 인삼 문화가 전통 문화로서의 그 명맥을 잇고 더 많은 국민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인삼과 그 약용 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신 이 일을 크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인삼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도 코로나19 관계로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올해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가 농경 분야 최초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불로초 또는 만병초로 불리던 우리나라 대표 건강식품입니다. 한국 인삼은 고유의 6년근 재배 방식과 뛰어난 약용 효과로 다른 나라 인삼보다 서너 배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또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2억만 불 이상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삼의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과 효능 향상을 위한 연구와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국내 인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인삼의 가치를 다시금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또 계속해서 한국 대표 인삼 종주기업으로서 인삼의 세계화에 힘쓰고 계신 김재수 KGC 인삼공사 대표 이사님께서도 영상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GC 인삼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부 및 한국인삼협회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건강의 상징으로 수천 년간 생활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효능으로 삼국시대부터 외교와 무역에 사용될 만큼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인삼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인삼의 명성과 우수성을 다시금 세계에 알리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KGC 인삼공사도 인삼 종주 기업으로서 인삼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및 인삼업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계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국으로 손꼽히며 동시에 K푸드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면역력의 상징인 우리 인삼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며 인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인삼의 우수한 재배 기술과 다양한 인삼 문화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삼은 우리의 대표적인 약용 작물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를 책임져온 우리의 민족혼이 깃들어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삼 종주국으로서 인삼의 우수한 효능에서 비롯된 이용 가치를 새롭게 산업화하고 또 전통 문화로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인삼을 심고 키우고 보약이나 음식으로 먹는 이러한 생활 문화가 이번에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인삼 산업이 새롭게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삼이 세계적인 효능과 또 가치를 가진 그러한 작목이 되고 건강 기능식품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30년째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선대의 지혜를 밑거름 삼아 베테랑의 농부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지식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큽니다. 오늘날 인삼 재배법이 먼 옛날의 농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만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싹을 틔우는 기간을 줄이고자 씨앗이 껍질을 벌려주는 개갑 작업도 조선시대로부터 쭉 내려온 기술을 개성한 것입니다.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등식 농법 등 오늘날에 통용되는 수많은 재배 기술들이 옛 선조들의 지혜에 기인하고 있죠. 보통의 작물은 한 해 농사로 그 결실이 판가름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털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마음을 졸여가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삼은 땅을 가리는 작물입니다. 화학 비료를 많이 뿌린 토지는 피해야 하고 인삼밭이 너무 건조하거나 수분이 가하지 않도록 세심히 돌봐야 합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인삼이 성질을 맞추려면
농사꾼의 발길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삼은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셈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약효는 뛰어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신비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수록된 처방전 중 무려 650여 개의 처방에서 인삼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인삼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약용식물 중에 하나로 꼽히며 다양한 효능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인삼은 사포닌을 비롯한 산성 다당체, 진토닌 등 다양한 이온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삼의 사포닌은 다른 식물계 사포닌과는 다른 화학고지와 효능을 지니고 있어 진세노사이드라고 특별히 명명하였습니다. 한편 인삼은 식약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면역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뼈 건강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인삼을 쪄서 만든 홍삼 역시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 혈흔 개선 등 6가지 기능성이 인정받았습니다. 인삼의 기전을 밝힌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이 인삼의 신비를 전부 밝혀낸 것은 아닙니다. 인삼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학계의 수많은 연구진들이 인삼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삼은 오랜 재배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가공법이 발달해 왔습니다. 땅에서 캐낸 수삼을 백삼, 태극삼, 홍삼과 같은 형태로 제조해 왔습니다. 그중 홍삼은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발명한 인삼 가공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수삼을 찌고 말리는 증숙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지고 수삼에는 없던 유효 성분들이 생성되는데요. 이 뛰어난 가공법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홍삼은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자 국가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30년 넘게 홍삼을 다듬고 선별하는 작업을 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홍삼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고유의 맛과 향을 잃지 않는 인삼은 우리 민족이 아주 사랑하는 대표적인 약초이자 음식이죠. 과거에 인삼이 궁중에서나 사대부들이 즐겨 먹던 인삼정과 인삼족편 같이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면 오늘날 인삼은 삼계탕, 인삼차, 인삼주 같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서 우리 식탁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역사 속 인삼은 중국, 일본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미국까지 뻗어갔던 최고의 수출품이었습니다. 외국 정상들부터 영국 여왕, 교황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국빈들에게 드리는 단골 선물이기도 했죠. 해외 유명 스타들도 이제는 우리 인삼을 즐겨 찾고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삼이 식품을 넘어서 화장품,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해외 소비자들도 보다 손쉽게 인삼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한다면 인삼이 해외에서 위상을 떨칠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삼을 재배하고 연구하며 인삼의 가치를 드높이는 분들이 있기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삼이 우리 일상에서 음식이나 다양한 제품으로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건 역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겠죠.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요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와중에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인삼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인삼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인삼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 바로 오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순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전통 문화, 특히 우리의 소리가 전 세계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인삼을 주제로 한 우리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전주 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인 김민영 명창님이 인삼을 주제로 한 판소리, 인삼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민영 명창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여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 땅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있었으니 성은 홍가요 이름은 삼돌이라.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늙은 어미를 지성으로 보살피니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 혀를 끌끌 차는구나. 아이고 어머니, 아랫목에 등 붙인 지 벌써 몇 년이요. 한숨 자고 일어날까, 아침이면 일어날까, 지성으로 빌었는데 어찌 이리 꼼짝달싹 못하고서 이내 속을 태우시오. 효자 삼돌이는 귀하다는 것은 모두 구해드렸으나 도대체 차도가 없구나. 지리산에 올라가 신령님께 기도하며 어머니 살릴 방도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구나. 천지신명께 비나니다. 우리 어머니 한평생에 천시간어 잘 되라고 당신이 업성도 초해도 자식 옷은 곱게 지어 입혔고 당신 입은 허전해도 자식 배는 골치 않게 쉬지 않고 수고했소. 천재신명한 부디 우리 어머니 아픈 몸을 낫게 허여.
일어서 산신령님께 기도하다 지쳐서 잠든 삼돌이에게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 이놈 삼돌아 나는 지리산 산신령이니라 네 염이 병을 고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가마솥에 물을 끓여 금방 죽은 송장 다리를 푹 고아서 먹이거라 그래야만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효자 삼돌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후에 양을 찾아 집을 나서는데 달도 잡는 호밤중에 괭이 들고 공동묘지 찾아간다. 금방 묻은 무덤 찾아 구이지를 시작한다. 목덜미 당겨오는 이 기운은 무엇이냐. 쿵쾅쿵쾅 가슴 뛰고 등허리에 붉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찢고 파고 찢고 파고 파고 찢고 파고 찢고 관뚜껑이 보이는구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얼마를 내달렸나. 이제는 살아왔구나. 처져앉으니 호랑이의 눈앞이 본경구나. 아이고 살려주오. 자리에 누운 우리 어머니 약이나 올리거든 나를 잡아 드십시오. 호랑이가 삼돌이를 냉큼 불어 제등기에 올리던지 침마탕에 내려주네. 고이 쌓아놓았던 포자기를 열어보니 있어야 할 다리는 없고 대신 풀뿌리가 들었구나. 효자 삼돌이 기가 막혀 목을 놓아 통곡하고 있을 적에 그때여 산신령이 나타나 하는 말이 네가 캐온 것은 사람 닮은 산삼 바로 인삼이라 하는 것이다. 저 고려부터 이어진 조선의 영약 인삼이니라. 효자 삼돌이는 정성으로 다려낸 조선의 영약 인삼을 어머니께 조석으로 올리니 사흘째 되던 날부터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겠다. 효자 삼돌이 좋아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살아났네 살아났네 우리 어머니 일어나셨네. 산신령님 처음 지으신 인삼 먹고 살아났네. 천지신명 감흥하여 세상 없는 귀한 영양 인삼 주셔 살아났네.
김민현 명창님의 인삼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누적 수강생 500만 명, 대한민국 대표의 역사 강사이신 EBSI 최태성 강사님이 인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인삼과 관련된 재미있는 역사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삼길잡이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혹시 조선시대 가장 오래 장수하신 왕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영조대왕이십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 첫 번째는요, 적게 드시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삼입니다. 1년에요 20근 이상의 인삼을 드셨대요. 20근. 20근이면 수북하네요. 세계적으로도 우리 인삼은요, 이 건강식품계의 아주 명품으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 인삼, 우리의 인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농경 분야 최초의 전통지식 지정 종목이 된 건데요. 인삼 재배 기술과 가공 과정, 그리고 이후 음식으로 섭취하는 문화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원래 인삼은요, 자연에서 채취한 산삼이었죠. 산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요. 신이 내린 약초,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산삼은요, 우리 땅하고 기가 막히게 궁합이 잘 맞아서인지 그 품질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인기 너무 폭발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씨가 많을 정도로 정말 남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인삼 재배의 필요성을 촉진시켰고요. 그 재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재배 기술과 관련된 문헌은요, 18세기 후반이 돼서야 나오는데, 인삼 진짜 좋아했던 일본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미 조선이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배 기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랬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삼은 콩이 아니에요. 그냥 씨 뿌리면 알아서 그냥 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년생 식물이라서요, 정말 오랜 기간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립된 이 인삼 재배법은요, 그래서 한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기술 유산이 되는 거죠. 재배법의 발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공 기술도 발달해요. 그러니까 우선 밭에서 막 수확한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수삼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수분함이 높겠죠. 장기간 보존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동 기간이 굉장히 긴 국제 무역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장기 보관하기 위해 가공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거기서 탄생한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홍삼입니다. 네, TV 틀면 여기저기 홈쇼핑에서도 여기서 홍삼, 저기서 홍삼, 계속 홍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술법이 놀랍게도요, 중국 사람 서금이 고려에 왔다가 고려 생활상을 기록한 고려 도령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고려 쑥삼 모양이 평평한 것은 찐삼의 뿌리를 쪼개서 만들기 때문이다. 호호. 사실 이 방법은요, 현재 홍삼 가공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이야, 이 오늘날 홍삼의 전신 형태인 이 인삼 가공법이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역사가 깊네. 놀라울 뿐입니다. 그 정교한 재배와 가공 기술법으로 탄생한 인삼. 그 인삼은요, 당시 조선의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무게나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높다? 이거 지금 반도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효자 수출 품목이었죠.
가격은요 호랑이 가죽의 4분의 1 수준. 우와, 여전히 비싸네요.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삼보다요 품질이 좋아가지고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19세기 가격 보면요 한국 쌈은 미국 쌈의 5배, 일본 쌈의 4배, 청나라 쌈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뭐 비교 불가의 압도적 우위. 뭐 워낙 고가라서 인삼을 금과 맞바꾸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예 일본은요 이 고려 인삼을 구매하려고 전용 화폐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인삼 대왕고은이라는 겁니다. 은덩어리예요. 17세기 후반에는요 이 인삼 대왕고은 120개가 있어야 조선 인삼 한 근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하도 고려 인삼이 인기 폭발이니까 이 은이 계속 조선으로 유출돼가지고 막 일본 경제가 휘청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이 인기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일제강점기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도 인삼만큼은 조선이라는 국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서도 조선 인삼, 고려 인삼. 왜? 신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인삼 시장에서요 고려 인삼은요 반드시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어야 판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이 파는 인삼이라야 세계 최고. 이 고려 인삼을 이게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못 믿으시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황성신문 1902년 10월 23일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투를 틀지 않는 사람은 삼을 거래할 수 없다 하더라. 네. 외국인들한테 한복과 상투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삼 덕분이었죠. 한류! 그것은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이 조선의 반도체 인삼이 뭐 세계 각지에서 막 선풍적 인기를 끄니까 인삼 상인들은요 이 고려 인삼을 원하는 곳 어디라도 들어가죠. 이 1898년부터 1902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인삼 상인, 유학생, 기타 요 세 부류를 배치를 해볼 텐데, 자, 89명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있는 이 89명이 들어가는 이 칸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유학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인삼 상인이에요. 뭐야, 외국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럼 인삼 상인이었다고? 네. 와, 대단하죠? 이렇게 해외로 나간 인삼 상인들은요, 각지의 소식을 알려오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에 들어간 이 박영순 인삼 상인은요, 에네켄, 아마 영화 애니깽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에네켄 농장에서 채찍질을 당하며 이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메신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총대 없는 상인 독립군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삼으로 만든 이 홍삼은요, 부피가 작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비싸. 그리고 현금화가 용이해. 게다가 인삼 상인들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장사를 하니까 신분 위장에도 딱이에요. 독립운동가가 인삼 행상으로 변신한 이유입니다. 아니, 인삼 행상이 독립운동가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일본신문에 이렇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인 수백 명은 고려 인삼 등의 행상 상인으로 변장하여 배일 기세를 선동한다. 그러다 이들은 중국어의 유창에 체포하기 어렵다. 뭐 이외에도 관련 사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로 파견한 김규식의 여비, 이거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인삼 판매 수익금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이 안창호가 세계 각지를 다니며 외교 활동할 때 그 비용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삼 판매 수익금에서도 나옵니다. 아예 백범 김구는요, 김시민이 세운 이 김문공사에 인삼을 취급할 것을 권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금원과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이 독립운동가 김산, 그가 홍콩으로 쫓겨왔을 때 그를 숨겨주고 병원비 지불한 사람 역시 홍콩의 인삼장수 박 씨였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이 이렇게 인삼 판매를 통해서 충당되곤 했다는 사실. 와우! 대한민국 만세! 인삼 만세! 뭐 인삼은 뭐 구구절절 설명 필요 없이 정말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머릿속에 건강과 장수약재,
라는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 속에도 당연히 인삼을 먹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뭐 이거는 꼭 나오는 단골 스토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어렸을 때 인삼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어요. 결국 인삼은 이 건강과 장수라는 사회문화적 상징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이런 인삼이요, 먹는 약재와 이 건강식품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삼으로 피부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기억난다, 진짜. 제가 예전에 홍삼 스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향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딱 그 스파 한번 딱 하고 나오니까 뭔가 몸이 좀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 좋았습니다. 하여튼 인삼의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홍삼 등을 활용한 이 차별화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도 등장하면서 이런 인삼의 대중화가 아주 여기저기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출량은요, 매년 역대 최고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인삼은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프랑스의 와인, 덴마크의 치즈처럼 한국 김치에 이어 또 다른 K푸드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수천 년을 흘러갔지만 인삼의 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장수푸드 여러분 주변에 또 있을까요? 아마 진즉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그 인삼이 나라 지키고 되찾는데 그 역할을 단단히 했다는 사실, 이거 들으시니까 어때요? 저는 인삼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조들이 피땀 흘려 물려준 귀한 문화유산, 우리 역시 잘 보존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요, 바로 우리의 이런 다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삼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인삼은 좋은 것이야. 최태성 강사님의 인삼의 재발견 역사 강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인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한 인삼 문화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더욱더 뻗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